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부영 창녕군수가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창녕군의 한 야산에서 김부영 창녕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가지고 저 황산 뒤쪽에 옆쪽에 있는 비틀제 고개 등산로 한 100m 지점 거기에서 발견됐습니다. 김 군수의 상의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결백하다며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지난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창녕군수의 지지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행정사를 매수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지인을 통해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 원씩 주기로 약속한 뒤 3회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틀 뒤 첫 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김 군수가 숨지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 창녕군은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군수가 휴일인 어제 특별한 일정이 없었고 오늘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회 참석을 위해 연차를 내는 등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팀원들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언론 기사 보고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의 정확한 사망 시간과 지난 하루 동안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4월 5일 치러집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김부영 군수의 사망으로 창녕군은 차기 군수가 선출될 때까지 조현웅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조현웅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면서 올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년 전 한국GM은 창원 부품 물류센터의 문을 닫았습니다. 경영 정상화와 물류 효율성 증대를 이유로 전국 4곳이던 물류센터를 세종시 한 곳으로 통합한 건데요. 결국 창원 물류센터 노동자 25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창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출근하려는 직원들과 차량으로 한국GM 창원 공장 앞이 북적입니다. 그 사이로 플래카드를 펼쳐든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 물류 폐쇄 책임지고 고용 안전 보장하라. 지난 2021년 4월 한국GM이 창원 물류부품센터를 비롯해 전국 4곳이던 물류센터를 세종 한 곳으로 통합하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겁니다. 이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기 전까지 한국GM에 몸을 담은 기간은 평균 18년 8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곳 물류센터가 폐쇄되면서 당장 돌아갈 곳이 사라졌는데도 이렇게 끈질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이들의 하루를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창 분주하게 물건을 옮기고 있어야 할 오전 10시 반. 이광민 씨는 플래카드를 정비합니다. 점심은 16제곱미터 남짓한 천막 안에서 때울 때가 많습니다. 일을 못 해서 해고된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벌어서도 해고된 것도 아니고 이제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20년 동안 부품 포장 등을 해왔던 홍연수 씨는 잠깐 짬을 내서 집을 찾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폐가 좋지 않아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을 쉬기 힘든 6살 딸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애 소독하고 막 이래도 좀 놀아주고 막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막 그럽니다. 아빠 왔다고. 2석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비용도 매일 갈아줘야 하는 거지 같은 물품비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에서 매달 장기투쟁 지원금으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 수준인 209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 이마저도 2달 뒤면 끝납니다.
일단 뭐 입사 지원 같은 거는 좀 많이 해놨고요. 일단 아직까지 연락 온 건 없는데 일단 연락 오고 이러면 면접 봐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물류센터 폐쇄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1060일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 이들이 바라는 건 복직,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입니다. 한국GM 거의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 다 20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다시 창원 공장 안으로 저희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함께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다 창원 공장 안으로 전환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에 한국GM 측은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이지 GM 측 잘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는 19일 열립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경남에는 우주항공이나 조선, 방산 등 반도체를 소비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정작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전공한 인재들이 졸업 후에는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인데요. 경상남도가 반도체 불모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인 밀양의 한국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 대학에서도 갖추기 힘든 수준의 나노 공정 기술과 나노 측정 분석, 실험 실습 장비를 구축해 우수한 반도체 현장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졸업생이 나온 지난해와 올해 80% 이상이 충청 이북의 반도체 기업들에 취업했습니다. 우리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경상국립대와 인제대의 나노 관련 학과 졸업생도 마찬가지며 10여 년 전 조선업 호황 이후 경남을 떠난 기술 인력도 20-30% 연봉이 많은 반도체 회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경남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런 반도체 산업의 불모지 경남이 올 상반기 정부에서 선정할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지만 향후에는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에는 여러 가지 그 항공이라든지 조선, 방위 같은 그 전방 산업에 시스템 반도체를 필요하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체로서는 경남에서 유일한 해성 DS가 창원에 있는 만큼 해성 DS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즉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분야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 세 기관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같이 연구 개발을 한다면은 충분히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에 오폐수 문제 등 환경 규제와 대규모 공장 터업,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 문제의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남 각 지자체의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짚어보는 MBC 경남 신년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해시의 역점 사업과 과제를 문철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김해 서부보건소입니다. 50만 명이 넘는 인구에도 김해시는 보건소가 한 곳밖에 없어서 장유와 진영 등 김해 서부 지역민들이 김해 보건소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서부보건소 신설로 숨통이 튀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보건의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지역 공공병원이 없어서 코로나 환자가 충청도까지 이송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김해시는 공공의료원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년까지 저희 계획대로 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서 약 300병상 정도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가칭 도립 김해의료원을 설립을 하겠다. 미래 먹거리가 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과 진해신항, 철도를 연계한 복합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류 인프라와 연구단지, 주거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물류 도시를 건설해 김해를 글로벌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과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김해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로 결정이 되면은 우리 김해의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한 축인 첨단 물류 산업 단지가 여기서 조성이 되어서 김해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저는 자리매김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유치하려는 동남권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데다 김해 평야의 그린벨트 해제와 이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재척이 되어서 그 부지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환경 친화적인 첨단 물류 단지를 조성을 할 거기 때문에 김해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점점 높아지는 경기 침체의 파고를 뛰어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남에서는 1,276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347명, 창원 289명, 양산 132명, 거제가 112명 등입니다. 치료 중인 환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1,774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22명으로 전체 환자의 0.1%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38.9%,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9.7%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문화재감리 주식회사 홍산문화 대표 김병관님께서 300만 원, 내서농협 김진석 조합장과 임직원 일동 150만 원, 밀양시 무안면 주민자치위원회 북카페 사명회원 일동 50만 원, 거창군 신원면 주민자치회와 합천군 적중면 이성준님께서 각각 30만 원, 합천군 적중면 적중을 사랑하는 모임 김광호 회장과 회원 일동 30만 원, 거창군 신원면 수옥마을 주민 일동 22만 원, 거창군 신원면 새안마을 주민 일동 이장 자율협의회, 진주시 가좌동 스카이시티 프라디움 아파트 분여회에서 각각 2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3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점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 도지사와 경남 출신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또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화물연대를 두고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사회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 같은 표현을 쓴 가운데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오늘부터 김 의원이 운영하는 창원의 주유소 앞에서 화물 노동자의 불매 운동과 김 의원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앞선 지난달 27일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SNS에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며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손배 소송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배달호 열사의 제20주기 추모제가 오늘 두산중공업 정문에서 열렸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건 손배 가압류의 금액이 3천억 원이 넘는다면서 올해 반드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창원공장 비정규직을 비롯한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카잼 전 한국GM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 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200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GM 비정규직 집회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정확한 양형으로 다시는 불법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무등록 약국을 개설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약국 운영자와 판매책 등 1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시 한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차려놓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상대로 시중가보다 10에서 15%가량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택배 등으로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 고1, 2,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학 상담이 오늘부터 창원에 있는 경남 대입정보센터와 진주에 있는 서부 대입정보센터에서 각각 열립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